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박정원입니다. 네, 4월 23일 목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참 생각해보면 4월과 5월 좋은 계절인데 네. 기념일이 참 많아요. 많죠. 바로 오늘은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좀 생소하시긴 네. 한데 199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제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네. 왜 오늘 이날일까요? 왠지 물어보실 것 같아서 제가 알아봤거든요. 네네. 책을 구매하는 분께 꽃을 선물하는 스페인 축제일에서 유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책과 꽃. 낭만적이죠. 참 좋네요. 네. 예, 요즘에 우리가 꽃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월 23일이 돈키호테의 저자 세르반테스와 네. 그리고 햄릿의 저자 세익스피어가 사망한 날이어서 네. 그날을 기념으로 해서 세계 책의 날로 정했다고 하죠. 맞습니다. 책의 날을 기념해서 지역 도서관과 또 온라인 서점에서는 온라인 독서 장려 캠페인이 열리고 있다고 하고요. 네. 또 오늘 같은 날 혹시 기념일이시거나 특별한 날을 맞으신 분께 책 선물하는 것도 너무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특별한 날을 책을 선물해서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것도 좋네요. 예, 그리고 오늘이 그날이니까 책 선물하면 받는 사람들은 재산이 늘어나는 것처럼 좋으니까 네. 꼭 선물 좀 해주시고요. 발명왕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독서를,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 자신의 미래를 얻는다는 것 같다 했으니까 책에 독서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네. 거. 오늘은 독서의 힘을 좀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겨울 다시 오냐고 걱정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오늘도 많이 춥습니까? 네, 어제보다 바람은 좀 잦아들었지만 아침 공기는 여전히 쌀쌀합니다. 지금 대전의 기온 8.1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한데요. 반면 한낮에는 15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하지만 이 공기 자체가 차고 또 바람도 완전히 잦아든 건 아니기 때문에 따뜻한 옷차림하고 다니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건조합니다.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우리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한편 황사먼지는 모두 물러가서 오늘 공기질 걱정은 없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의 양이 많겠고요.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천안 15도, 대전 15도, 금산 14도가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은 13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파도는 앞바다에서 1.5m, 먼바다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고요. 내일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주말에는 꽃샘추위가 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얼마 전부터 네. 네트로, 뉴트로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네. 패션에도 복고풍 바람이 좀 불고 있습니다. 네. 아마 좀 눈에 많이 띄었을 텐데 네. 청바지, 청 자켓 자켓, 네. 입고 청청 패션으로 다니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네, 그리고 청바지 같은 경우에도 좀 통이 네. 넓은 복고풍의 그런 청바지가 인기고요. 네. 또 제가 오늘 입은 이런 어깨가 봉긋한 이런 블라우스도 어깨뽕이라고 그러죠. 블라우스도 유행이 돌고 있고 네. 또 긴 스커트도 많이 입으신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근데 또 봄 하면 네. 트렌치 코트잖아요. 그럼요. 저 딱 한 벌 있는데 어제 집에서 좀 꺼내서 한번 입어봤어요. 네. 입어본 김에 또 이 얘기하면 또 아저씨 되는데 그 선글라스 끼고 네. 잘 찾아보니까 집에 성냥이 있더라고요. 성냥. 성냥개비 하나 입에 물었더니 그냥 예전에 저를 제가 우상으로 여겼던. 주윤발 배우 그렇죠. 맞죠? 예, 형님이시죠. 네, 좀 네. 닮은 느낌도 살짝. 그렇죠. 네. 그 형님이랑 저랑 얼굴이 좀 넙덕하긴 해요. 네. 아주 뭐 그런 느낌이 있어서 기분이 좋았거든요. 네, 요즘 뭐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하기 때문에 네. 트렌치 코트 참 입기 좋잖아요. 저도 트렌치 코트도 장만을 하고. 내볼 있으시다고. 어떻게 하셨죠? 네. 트렌치 코트와 함께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롱 스커트도 유행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스커트도 구매를 하고 예쁜 봄옷도 많이 샀는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입고 나갈 곳이 없어서 참 속상하네요. 근데 여성분들은 집에서 입고 거울만 봐도 좀 행복하지 않아요? 기분 좋아지죠. 예, 저희 집에 여성분이 셋이나 있어서 그거 좀 압니다. 그 트렌치 코트하고 청청 패션, 예, 요 두 가지를 결합해서 오늘 우리 작가는 그렇게 다 차려입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자, 집에 머무는 시간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네. 집콕 패션이 또 유행인데 대부분이 이제 고무줄 바지라고 그러는데. 편하죠. 편한데 살찌기에 최적의 바지잖아요. 네.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패션쇼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어떤 패션쇼? 여러분들이 집에서 어떤 옷 입고 계시는지 네. 패션쇼로 사진 사연 주제는
온라인 패션쇼 올봄 우리 집 유행 패션은 네. 차려입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대로.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또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저 패션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명소 그리고 생생한 현장을 찾아다니는 네. 이은조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저도 평소에 온라인 패션쇼를 혼자서 자주 하거든요. SNS에 예쁜 옷 입고 잘 나온 사진을 한 장 올리면 주변 친구들이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어디서 산 옷이냐 관심도 보여주고 참 좋습니다. 네. 또 요즘은 봄을 맞아서 꽃무늬 옷들이 눈길이 가는데 네. 오늘도 한 장 지금도. 찍어야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참 예쁘네요. 그러니까. 이 봄꽃이 활짝 핀 봄에는 이 네. 꽃무늬 옷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또 오늘 소개해 주실 곳에서도 봄꽃이 활짝 핀 옷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싱그러운 꽃내음 가득한 4월에 아주 잘 어울리는 곳에 다녀왔는데요. 야생화 농원에서 수천여 종의 야생화도 구경하고요. 꽃차도 맛보고 왔습니다. 자연이 숨쉬는 충남 홍성으로 떠나보시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싱그러운 꽃냄새가 가득한 어느 봄날, 형형색색 야생화 만나러 충남 홍성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이 따스한 봄과 함께 찾아온 아름다운 꽃들을 오늘 만나볼 텐데요. 쉽게 볼 수 있는 꽃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없는 꽃들도 다 모여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만 따라오세요. 무한한 꽃내음을 즐길 수 있는 곳, 홍성 서부면에 자리한 한 농원을 찾았는데요. 오, 여기 꽃이 진짜 많아요. 야, 이 꽃 너무 예쁘다. 어머, 이거 색깔 진짜, 와, 활짝 폈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이곳에 오니까 은은한 꽃향기가 퍼지면서 예쁜 꽃들이 눈에 띄네요. 그쵸.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정말 마음이 뭐 따뜻해지고, 그죠? 진짜 요즘 봄이 같은 날. 왔구나 맞아요. 싶고. 아니, 여기 얼마나 많은 야생화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한국의 야생화가 한 4,600종 정도 된다고 하면 합쳐서 한 2,000가지 정도가 돼 있습니다. 좀 많은 편이죠. 좋아서 예쁜 건 다 키우고 싶어요. 소박하고 정감 있는 2천여 종의 야생화들이 365일 장관을 이루는데요. 오밀조밀하게 피어난 이끼용담부터 춘절국과 마가렛까지 환하게 피어난 오색빛깔 찬란한 꽃들이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귀한 야생화예요. 멸종위기 2급 식물인데 우리가 일반 집에서 키우는 작약은 중국에서 약재로 들여온 꽃이고 요거는 우리나라의 깊은 산에서 사는 우리나라의 진짜 토종 야생화예요. 그래서 이름이 그러면? 산작약. 우리나라의 귀한 꽃들은 강한 햇빛을 또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차광망으로 일부러 이렇게 씌워져서 일부러 햇빛을 약간 어느 정도 막아주고 그렇게 하면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해서 한 2, 3일이면 절정을 맞이할 거예요. 고결한 산작약과는 달리 아기자기한 꽃송이로 그 매력을 더하는 꽃도 있는데요. 이 꽃잎이 하트 모양이에요. 이 꽃 뭐예요? 그렇죠. 토종 식물 중에 하나인 앵초라고 그래요. 앵초라고 그러는데 이 앵초는 400가지 정도가 돼요. 앵초의 종류가. 산 계곡 같은데 그런 데서 자라서 물기를 되게 좋아해요. 잘 크는 야생화이고 해서 야생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한두 번씩 키우는 품 중에 하나입니다. 딸랑딸랑 하얀 방울이 달린 듯한 이 꽃, 어떤 꽃인지 바로 알아보시겠죠? 요 뭐, 방울방울, 방울꽃이죠? 예, 맞아요. 은방울꽃.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꽃이에요. 저 바람에 불어오는 그 향기가 아주 기가 막혀요. 그래서 향수의 원료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물론 약간의 독성이 있는 식물이긴 하지만 모든 우리나라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씩 키워보고 싶은 꽃이에요. 식물이 튼튼하게 자라기 위해선 분갈이가 중요한데요. 그 분갈이 방법 오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도 집에 화분이 몇 개 있는데 이 분갈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또 약도 주고
그렇게 했을 때는 계속 이 식물이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고 너무 산성화가 되고 그래서 이 분갈이를 꼭 2, 3년에 한 번씩 꼭 해줘야 돼요. 분갈이를 할 때는 너무 작지도 크지도 않은 기존 화분보다 딱 절반 정도 큰 화분이 좋다고 합니다. 이걸 이렇게 화분 크기에 맞게 잘라서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리고 굵은 마사. 굵은 마사를 화분망이 살짝 가려질 정도로만 넣어요. 많이 넣지 않고. 이제 이 식재 용토입니다. 통풍이 잘 돼야 되고 그래서 네. 이거를 일단 역시나 살짝만 한 2cm 정도. 자, 페랭이를 한번 화분에 올려볼 거예요. 네. 자, 한번 올려보세요. 뿌리째 꺼낸 식물을 준비된 화분에 넣고 흙을 채워주면 되는데요. 이때 속까지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살살 눌러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런 예쁜 이런 돌 같은 것도 한번 넣어서 일반적으로는 예쁜 돌이나 뭐 있으면 이렇게 연출을 위해서 관상용으로. 왜 산에서 있을 때 야생화가 있을 때 바위 틈이나 어떤 나무 틈에서 이렇게 있으면 더 운치가 더 있지 않을까요? 취향에 맞는 자연 소품들로 장식까지 해주면 분갈이가 끝나는데요. 흙의 영양분을 먹고 올 한 해도 잘 자라주겠죠. 이번엔 더 오래 향기롭게 꽃을 즐길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와, 여기도 향기가 가득해요. 이게 뭐지? 이거 꽃잎 아니에요? 와, 진짜 많다. 이게 지금 그 꽃잎을 말려서 병에 넣어놓은 것 같거든요. 아니, 종류가 진짜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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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꽃차집에 꽃 같은 아가씨가 오셨네요. 이게 꽃 맞죠? 네, 꽃차예요. 덕금차라고 해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꽃차도 있지만 이런 진피차나 이런 연잎차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봄의 전령사 프리지어부터 벚꽃, 매화, 진달래는 물론 건강에 좋다는 구절초와 구지뽕까지 수백여 종의 찻잎이 벽면 장식장을 가득 채우고 있네요. 이거가 장미거든요. 오, 정말 장미잎이에요. 장미죠. 꽃다발 딱 받았을 때 맞는 향기에다가 좀 더 진짜 말한 대로 체리. 이걸로 차를 마시면 또 얼마나 그렇죠. 향긋할까요? 이렇게 정성스레 말리고 덮어 만든 꽃차. 빛깔이 정말 영롱하죠. 맨드라미. 맨드라미. 네, 맨드라미 꽃하고 비트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얘는 마리골드. 우리 눈과 간에 좋다고 하죠. 그리고 펜지. 펜지. 네, 펜지예요.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차들을 보니까 직접 맛도 보고 싶은데 여기 있는 두 가지 꽃잎차를 한번 맛보실 수 있을까요? 있죠. 오늘 맛볼 차는 3, 4월에 청초하게 피어나는 목련과 붉은 꽃이 아름다운 개복숭아꽃을 말려서 우린 도화차입니다. 그 꽃잎의 색깔이 그대로 이렇게 네. 나오는 게 신기해요. 네. 이거는 노란색을 띠고 이거는 약간 분홍빛을 띠네요. 너무 예쁘게 춤추고 있습니다. 먹기에도 너무 예뻐서 아깝지만 그래도 한 맛을 보고 보시고, 싶어요. 네, 그러세요. 한 모금 마셔도 벌써 건강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이 꽃향기가요. 목으로 넘어가서도 이렇게 숨 쉬면서 계속 숨결 안에 남아있는 네. 느낌이에요. 입안에 여운이 남죠. 입안 가득 꽃향기로 채우는 꽃차는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다는데요. 집에 보면 이런 팬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팬이 없을 때에는 판넬이나 이런 전기장판 같은 게 거의 있잖아요. 아니면 온돌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한지나 면보를 깔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조금 말려주세요. 완전히 말려서 바스락바스락 할 때까지 말려서 얘를 차로 드시면 좋아요. 달콤한 향처럼 옅은 분홍빛으로 우러난 도화차. 이 도화차는 특히 해독작용과 장기능 회복에 좋아 예로부터 보건차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이 도화차는 좀 더 꽃향기가 강해요. 강하지? 예. 그리고 약간 쌉싸름한 맛도 맞아요. 있네요. 쌉싸름 맛도 있어요. 예. 약간 뜰문 맛도 나올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꽃차들입니다. 집에서 이렇게 꽃차 한 잔으로 힐링하면 좋겠네요. 그럼요. 더군다나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나가지도 못하고 하는 과정들 속에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좋은 차 같이 나누면 더 좋겠죠. 너무 건강해지고 좋죠. 면역력도 좋아지고. 진정한 야생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곳.
홍성의 명산 용봉산의 봄을 만나기 위해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해발 381m로 높이도 높지 않아 가벼운 등산의 제격인데요. 이 기암괴석이 기이하고 묘한 형상을 빚어낸다고 해서 제2의 금강산으로 불리고 있죠. 다람쥐네? 아, 역시 산에 오니까 공기도 상쾌하고 기분도 좋고 봄꽃도 많이 폈어요. 겨울잠에서 깨어나 봄 소식을 알리는 자연의 생물들. 나무 냄새, 흙 냄새, 그리고 꽃 냄새까지 바람 따라 흘러가는 자연의 향기에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와, 산의 풍경 곳곳이 다 그림 같네요. 오늘 홍성에 와서 이렇게 향긋한 꽃과 자연을 마음껏 즐기고 가는데요. 여러분도 봄을 맞아 피어난 아름다운 꽃들로 기분 전환해보세요. 꽃물결 치는 찬란한 4월. 은은하게 퍼지는 봄꽃 향기에 설렘이 넘치는 계절인데요. 바로 오늘 꽃이 주는 설렘과 행복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어제 똑주부 큐에서도 꽃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화훼농가 돕기 챌린지 캠페인 얘기를 했었는데 야생화 만나보니까 또 야생화 화분도 선물하면 네, 참 좋지 예쁘죠. 않겠나 생각이 돼요. 그럼요. 특히 홍성의 농원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귀한 야생화들이 참 많았는데요. 이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은방울꽃과 또 앵초는 분갈이만 잘해주면 집에서도 쉽게 키울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분갈이 가르쳐줘서 전 너무 좋아요. 한번 꼭. 그러니까 네, 집에는 자꾸 내가 뭘 키우면 주고. 예. 그러니까요. 꽃도 너무 예쁘지만 예, 예. 그 꽃차 빛깔이 아. 너무 곱고요. 저는 그 도화차 한번 맛보고 싶던데 네네. 집에서도 한번 이런 꽃차를 만들어서 먹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뭐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네, 깨끗이 씻은 꽃잎을 전기 장판 위에 한지를 깔고 말리거나 프라이팬에 덮어주면 되는데요. 특히 진달래 수술 같은 경우에는 열을 가하면 독성이 생기기 때문에 제거를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뭐 네.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가장 좋은 건 꽃차 전문으로 만드시는 분이 만든 제일- 차를 마시는 게 네, 제일 좋죠. 안전하지 않을까 네. 생각도 되고요. 꽃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꽃 선물 받고 그러면 꽃다발 네. 특히 그냥 간단하게 말리잖아요. 드라이 플라워라고 그러는데 대부분이 뒤집어서 그냥 걸어놓고 스프레이 네. 뿌리는 정도인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그렇게 말리면 꽃이 썩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네. 포장을 뜯어서 하나하나 따로 말려줘야 하고요. 또 이 줄기에 달린 잎들도 다 제거를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 다 말린 후에는 헤어 스프레이를 뿌리면 이 꽃잎이 부서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니까 집에서 해보실 분들은 이렇게 참고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여러 가지 꽃이 있지만 이 야생화 화분 하나 정도 들여놓으시고 꽃차 마시면 그냥 뭐 집안에도 봄이 네. 가득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향기로운 홍성의 꽃 소식 아주 잘 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아침엔 퀴즈입니다. 실시간으로 시청자 여러분과 아침가족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네. 퀴즈도 함께 풀어주시면 저희가 선물 드리니까요. 많이 함께 해주세요. 다 맞추신 분 중에. 그럼요. 네. 자, 오늘 뭐 꽃도 보고 오고 오늘 꽃도 입고 오고 꽃 같은 네. 리포터 이은지 리포터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네, 향기로운 꽃 소식 들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기분 좋은 아침엔 퀴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5문제 준비를 해봤고요. 첫 번째 문제는 제가 오늘 만나본 야생화 보셨죠? 야생화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산지의 숲속에 나는 백합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아래를 보고 피는 하얀 꽃이 특징입니다. 청아함의 상징인 이 꽃은 무엇일까요? 1번 작약, 2번 펜지, 3번 은방울꽃. 지금 세 가지 예를 들었던 꽃이 네. 전부 다 화면에 나왔던 꽃이단 말이죠. 네. 힘들죠? 어려우시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이런 가수가 있었어요. 자매라는 이름이 붙었던. 그 위에 급은 이제 금방울 자매고요. 그 밑에 자매. 그래서 네. 그 꽃 기억하시면 좋은데 꽃하고 이름하고 매칭이 되는 그 꽃. 방울방울, 네.
예쁜 너무너무 꽃이죠. 귀여운 꽃이죠. 네. 자, 아래를 보고 피는 하얀 꽃 어떤 야생화일지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은방울꽃입니다. 하얀 꽃 모양이 은방울을 닮은 은방울꽃은 향기가 은은해 꽃은 고급 향수의 원료로 사용되고요. 한방에서 약재로 쓰이는 어린 잎은 독성이 있어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하네요. 네, 은방울꽃은 은은한 사과 향과 레몬 향이 나는 꽃이라고 합니다. 네. 특히 유럽에서는 이 은방울꽃 꽃다발을 받으면 뭐 행운이 온다라고 아. 믿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 또 아끼는 사람에게 이 은방울꽃 꽃다발을 선물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가족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 선물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 책 얘기 나와서 책 네. 선물했지만 이왕이면 책하고 꽃하고 같이 너무 좋죠. 네. 은방울꽃으로. 아. 네. 은방울꽃이 사과향 난다는 것도 네, 처음 들었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문제 만나봐야 되겠죠?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지구가 유성군의 궤도와 만나면서 일시적으로 많은 수의 유성이 떨어지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유성우, 2번 오로라, 3번 은하수. 뭐 대전, 세종, 충남에 계신 분들이 저희 방송 보고 계신데 네. 이 힌트를 드리면 비슷한 지명이 대전에 한 구가 있어요. 네. 네. 바로 아시겠는데요? 오로구 없고 은하구는 없을 것 같은데 대전에 비슷한 구가 있습니다. 네. 그쪽에 또 온천이 유명하죠. 그렇죠. 그렇죠. 자, 힌트 잘 들으셨죠? 정답 고르셨나요? 자,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유성우입니다. 유성우란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면서 혜성이 지나간 자리를 통과할 때 혜성의 부스러기인 유성, 별똥별이 한꺼번에 비처럼 쏟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별똥별이라는 표현. 어렸을 때 기억에 별똥별을 보면 소원을 빌으면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네. 그랬었던 적 많은데 소원은 잘 아직은 안 이루어진 걸로 있는데요. 요즘에 조금 마음 아픈 건 공장 가동이 많이 멈춰서 네. 하늘이 그렇게 맑아졌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밤에 별 보기가 너무 좋은데 또 공장 가동이 멈춘 거는 조금 속상합니다. 네. 공장도 빨리 가동이 되고 잘 환경도 보존이 돼서 별도 많이 봤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럼요. 생각. 어젯밤에는 사실 오늘 새벽에는 별 떨어지는 걸 못 봤대요. 네, 날이 흐려서. 흐려서. 우리 PD님이 확인하고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네. 자, 두 번째 문제 함께 했었고 이제 세 번째 문제로 가죠.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는 OX 퀴즈고요. 재밌는 상식 문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딸기는 장미과에 속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뭐 딸기와 장미 둘 다 어여쁘게 생겼고요. 색도 비슷하고요. 둘 다 향도 너무 좋잖아요. 좀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딸기에 씨가 있고요. 음. 장미는 가시가 있어요. 그것도 씨, 가시. 하나의 공통점이. 그건 잘 모르겠네요. 자, 닮은 점이 많은 딸기와 장미. 자, O일지 X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딸기는 장미목, 장미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산딸기, 뱀딸기, 야생딸기와 재배하는 딸기로 구분되며 흔히 과일로 알려졌으나 채소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네, 과일과 같은 채소들을 과채류라고 하는데요. 네. 뭐 우리가 흔히 과일로 알고 먹는 수박, 멜론, 참외, 토마토도 딸기와 같은 열매 채소라고 하네요. 가끔 헷갈려요, 그죠? 네. 그런데 이게 저 방송 보면서 퀴즈 풀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상식이긴 해요. 쑥쑥. 네. 딸기는 장미과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강했나 봐. 가시하고 씨야. 네. 자, 계속해서 쑥스러울 땐 네 번째 문제로 네. 바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네 번째 문제 문학 문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이자 사상가로 주요 작품으로는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부활 등이 있습니다. 이 작가는 누구일까요? 1번 도스토옙스키, 2번 셰익스피어, 3번 톨스토이.
네, 문제를 보면서 문득 생각난 건데 네. 어렸을 적에 그 장난감 사러 간 가게 이름이 땡땡 토이였거든요. 그래서 가수 토이가 있는데. 참 어렸을 때는 이게 작가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 장난감 가게 이름이 작가의 이름까지 내포한 이중적인 의미인 거잖아요. 그러네요. 참 센스 있는 상호명이 아니었나 네. 싶어요. 네. 이야, 자, 힌트 들으셨다면 어렵지 않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는 19세기 러시아 문학의 거장으로 전쟁터에서 글을 쓰기 시작해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등 사실주의 소설을 쓰면서 세계적인 작가로 인정받게 됩니다. 앞선 작품들이 이제 톨스토이의 3대 걸작 중에 걸작인데요. 네. 제가 좀 체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좀 어떻게 보면 요즘에 온라인으로 어우, 많이 하잖아요. 그럼요. 국립발레단이 코로나19로 취소됐던 이 안나 카레니나 공연을 내일부터입니다. 오. 사흘 동안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상영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와. 기회입니다. 꼭 찾아서 주말에는 발레 공연과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이게 또 대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발레를 영상으로 보면 어떨지 하는 오. 그런 기분도 있어요. 네. 아, 발레 참 잘 어울. 아닙니다. 이은주 리포터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럼요, 발레는. 그럼요. 네. 자, 계속해서 5번째 문제 주세요. 네,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또 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5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눈 안쪽 망막 중심부에 위치한 황반부에 변화가 생겨 시력장애가 생기는 질환은 무엇일까요? 1번 백내장, 2번 황반변성, 3번 당뇨망막병증. 조금 속상한 건 아직까지 확실한 치료법이 좀 없어서 네. 속상하긴 한데 그 황반부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황반부인데 뭐 백하고 상관이 있겠습니까? 뭐 당하고 상관이 있겠습니까? 네. 황반부에 영향이 있다니까. 네, 문제 속에 답이 다 적혀 있는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네. 찬찬히 보시면 정답 쉽게 고르실 수 있을 것 걷는 같네요. 봐도 보일 것 같은데. 네. 네, 이번 문제는 문제를 잘 집중해서 푸셨으면 될 것 같은데요. 자, 5번째 문제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황반변성입니다. 황반변성은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이 노화, 유전적인 요인, 염증 등에 의해 기능이 떨어지면서 시력이 감소하고 심할 경우 시력을 완전히 잃기도 하는 질환입니다. 네. 아침인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추첨을 통해서 다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럼요. 아직 네. 저희 선물 양이 부족해서 보내드리기 전에 이은주 리포터 오늘 저 야생화 만나고 왔잖아요. 네. 꽃 이름들도 참 이쁘고 꽃도 이쁜데 네. 그냥 솔직 담백하게 본인은 야생화 중에 어떤 꽃을 닮았다? 아까 화면에서 보신 네. 그 불그스름하고 분홍색의 귀여웠던 그 꽃 보셨죠? 네네. 그 개복숭아 꽃이요. 이름은 조금 그렇긴 한데 꽃은 예뻤던. 너무 예뻤거든요. 개복숭아꽃. 어울려요. 저랑 닮지 않았나요? 아니 닮았는데 이름을 붙이면 어머 개복숭아꽃 닮았어요 이러면. 전 좋습니다. 맞습니다. 어울려요. 네. 우리 경임 씨는 제가 봤을 때 마가렛꽃 좀 닮은. 마가렛꽃. 오늘 의상으로 그렇게 그 약간. 앞에 커다란 그 네. 마음에 들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그냥 잡초를 닮았죠. 네. 자 오늘 은방울꽃 하죠? 아이 너무 귀여워요. 네. 방울이 자, 좀 크네요. 그래요. 크리스마스 방울이에요. 네. 네. 자 오늘도 퀴즈 내주시고 좋은 소식 함께 해주셨던 이은주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아침이 좋다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가 온라인 패션쇼 올봄 우리 집 유행 패션은 이었습니다. 쇼. 네, 지금 함께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뭐 지금 입고 계신 옷을 찍어서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좀 민망스럽지만 안 하면 됩니다. 네. 그럼요. 또 산책 가셨을 때 입었던 옷이라든지 네. 또 코디 예쁘게 해놨는데 못 입었던 옷, 또 그런 코디한 그 옷도. 상태를 찍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전 이렇게 입고 살아요. 집에서도 뭐 공주처럼 네.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날따라 와요에서는 야생화를 전해드렸잖아요. 네. 소식을. 근데 산에 가면 야생화 꽃도 많이 펴 있지만 이 산야초가 또 요즘에 봄이잖아요. 네.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 제철 맞은 게 또 명이나물이라 그러죠. 맞습니다. 또 마늘 향이 난다고 해서 산마늘이라고 부르는 이 명이나물은 또 네. 청정 지역에서 주로 재배가 된다고 하는데요. 산속에서 함께 명이나물을 재배하며 사는 부부가 경남 거창에 계시다고 하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스스로를 나물 캐는 남자라 부르는 초보 숲지기가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래요. 또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감사한 마음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 숲은 영원한 동반자다 생각합니다. 산 높고 골 깊은 동네 거창. 오늘도 창효 씨 부부는 숲으로 출근합니다. 천천히. 아침부터 뭐가 그리 즐거운지 싱글벙글. 오늘 바람이 많이 부네. 어제까지 잠잠하더니 찬바람 쌩쌩. 종잡을 수 없는 봄 날씨는 사춘기 소녀 같습니다. 쭉 뻗은 낙엽송 아래 초록이 무성합니다. 울릉도가 주산지인 산마늘, 명이나물로도 불리는데요. 창효 씨 부부가 키우는 작물입니다. 올해는 따뜻했던 겨울 날씨 덕에 예년보다 잘 자랐다고 하네요. 더워지기 전에 빨리 채취를 하고. 아유, 이거 또 꽃대를 따버렸네. 초산꾼이지만. 이 부부 산에는 어떻게 들어오게 됐을까요? 어느 날 강의를 제가 듣게 됐어요. 제가 딱 한마디에 엄청난 감동과 복받치는 감정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 한마디가 뭐냐면은 나무는 아낌없이 주는 어머니다. 그다음에 숲은 딸부잣집 아침처럼 분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완전히 꽂혀버렸어요. 서울에서 IT 업체를 운영하던 창효 씨는 5년 전 내려왔습니다. 그 분야에선 꽤 탄탄한 회사였다는데요. 꽃망울을 터뜨리겠는데? 봐봐. 오. 이거 뭐 한 일주일 내에 터뜨리겠는데? 귀산을 결정할 피치 못할 사정도 있었습니다. 놓치면 안 돼요. 위암 수술도 하고 3분의 1을 결제를 해놨습니다. 위를. 몸이 또 망가지니까 또 같이 마음도 망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풍파가 많았어요. 근데 산을 어떻게 알게 되어가지고 산에 와서 여러 가지 위로도 받고. 30년 사업가로 사느라 몸이 많이 고됐었나 봅니다. 건강을 잃고 나자 남은 인생은 도시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다 큰 자식들은 서울에 두고 부부만 내려왔다는데요. 뭐 신랑 쫓아왔어요, 제가. 신랑이 워낙 산 좋다고 이 거창 좋다고 고향 좋다고 오자 해가지고 그냥 따라다니고 있어요, 저는. 아내는 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나무 밑 고운 흙에서 나물이 자라듯 창효 씨도 아내 덕에 건강을 회복하고 있으니까요. 냄새를 맡아보시면 이게 거의 산삼 냄새입니다. 냄새 자체가 까맣잖아요. 그러니 제가 뭐 거름을 줄 필요도 없고. 예, 여기가 40년 이상 인 적이 없었어요. 뭐 진입 자체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 부엽토가 40년 이상 쌓여가지고 그냥 뭐 그런 상태죠. 워낙 토양이 좋으니까 이렇게 지금 비가 얼마 오지 않았지만은 뭐 빛깔도 좋고요. 아주 좋습니다. 예, 드셔보시면은 쌉싸름하니 마늘 향도 나고 아주 좋습니다. 한번 드셔보실래요? 제가 첫 해에 숲에 안 가꾸어진 숲에 들어와서 산마늘을 제가 천주를 심어봤습니다. 심어봤더니
저 이듬해 겨울이 지나와서 이듬해 봄에 갔더니 그 잿빛 숲속에 뭔가 나와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산마늘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갑자기 뭔가 흐르길래 보니까 눈물이 나요. 이게 뭔가 왜 이러는가 보니까 아무것도 내가 해준 게 없는데 저한테 뭔가를 베풀어 주는 그런 감사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동네 사는 주민이 산마늘 좀 팔라며 올라왔습니다. 농사의 농자도 몰랐을 때부터 신세를 진 고마운 이웃. 필요한 만큼 따가라 했는데요. 오늘 고마워요. 이렇게 잡아봐요. 여기 뿌리 이렇게. 이 와중에도 초보 농부는 하나를 배우네요. 이거 자르는 걸 이 길이를 대충 맞춰서 잘라야 돼. 이 길이를 여기서 붙이면 손들 그대로 박스 내고 택배 보내버리면 돼. 그렇지. 사실 우리 초보자다 보니까 내가 보니까 일을 2번 하는 것 같아요. 자, 채취를 하고 우리 선별자하고 하는데 이 프로님들은 채취하는 순간 벌써 선별도 끝나고 채고 정리가 끝나는 거야. 세상사가 그렇듯 경험만큼 좋은 스승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회가 다르겠지만 서울에 계시다가 이렇게 오셔서 식물도 만지고 하면은 되게 힐링이 될 것 같아요. 요즘 산림치유가 또 많이 뜨고 있잖아요. 일을 하면서 산림치유를 느낄 수 있는 네. 네? 오늘 필요 있어요? 그래? 이웃이 돌아가자마자 부부는 또 다른 일거리를 찾습니다. 볕이 잘 드는 밭에 여리디 여린 산마늘이 지천인데요. 야, 이 숲이 야 정말 부드럽네. 야, 김을 매다가 향기에 취해보는 건 산골 사는 재미. 너무 좋다. 네, 제가 씨를 받아서 씨밭을 만들어서 모종을 키운 겁니다. 네. 게으른 농부가 하는 게 아닌데. 뭐 하다 보니까 게으른 농부가 컨셉인데 조금 부지런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지런을 떨자면 한도 끝도 없는 게 농사라죠. 이게 이제 3년 된 모종입니다. 이게. 산을 선택한 것은 들보다 일이 적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쉬엄쉬엄 놀면서 할 요량이었는데요. 현실은 일장춘몽, 그건 꿈이었습니다. 2년 반 됐죠, 정확하게. 네. 이게 이제 산으로 옮기 심습니다, 이게. 네. 딱 2년 반 됐죠. 야, 정말 실하네. 잘 컸네. 그게 저희들이 이렇게 실을 다 걸어가지고 네. 이 아무것도 없는 밭에다가 이 아빠랑 그래서 이게 막 만들어가지고 실을 뿌리다 보니까는 이게 제 새끼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너무 말라 있어가 빨리 물 부어 이렇게 막 이렇게 나와 있어 햇볕에 나와 있으면은 그렇게 안쓰러워요 저는. 도시 살 때는 돈만 내면 먹을 수 있는 식재료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야? 상당히 튼튼하잖아요. 그런데 직접 씨를 뿌려 키우다 보니 작은 이파리 한 장도 귀하게 여겨진다네요. 자, 이렇게 또 모종을 옮겨 심고 잡초를 잘 이기고 자생하기를 바라야지. 숲지기 5년 동안 몸만 좋아진 게 아닙니다. 마음도 깊어졌습니다. 아니, 원래 산에서 하는 일들은 다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을 배워야죠, 산에서. 도시에 사실 때는 그런 기다림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조급하게 살았죠. 산에 와서 기다림이 뭔지 배웠습니다. 기다림은 산이 준 가장 큰 선물. 수확한 산나물을 한 알음씩 담는데요. 지인들에게 보낼 겁니다. 가격으로 치면 얼마 안 되지만 사 먹는 것과 비교가 되려고요. 숲의 맛 나누기는 창효 씨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임산물이 굉장히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정 임산물에 대한 가치를 좀 전달하는 그런 일을 좀 했으면 하는 마음도. 우리 안 좋고 뗄때 좋은 것만 떼는 거예요. 드시죠. 숲에서 맞는 부부의 점심시간. 일식 3찬도 안 되는 초간단 식단입니다. 쌈 하나, 막걸리하고 여기다가 농주 안주를 써도 되고. 향이 좋습니다, 아주. 뭐 불편한 게 뭐 있어요? 사람이 적게 살려면 적게 살고, 그리고 이렇게 뭐 집하고 산하고 왔다 갔다 하면은 그냥 우리 둘이서 막 밥 요만큼 해 먹는 거, 그냥 막 속고장난 하듯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후 들어 바람이 잦아졌습니다. 근데 너무 가물어가지고 물을 좀 줘야 되나요? 괜찮아요. 충분히 수분이 있는데. 작년 태풍에 뿌리째 나무가 뽑히고 피해가 컸습니다. 그 자리에 유실수나 약이 되는 묘목을 심어둘 참인데요. 이 어린 나무에도 조만간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히겠죠. 저희 숲에 와보니까 이 청정숲의 문화가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문화와 이 청정숲의 문화를 좀 같이 교류하는 그런 숲을 만들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산에 와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행복합니다. 예. 기분 좋습니다. 숲은 어울림입니다. 나무는 크다고 뽐내지 않고 풀은 작다고 기죽지 않습니다. 바람과 햇볕도 조용히 와서 어울려 머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자체로 빛이 납니다. 싱그러운 4월, 부부의 숲이 눈부십니다. 이 부부가 마치 그 소꿉놀이 하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두 분 사이도 참 좋아 보이고요. 네. 뭐 씨 뿌리고 그리고 이제 물 주고 정성스럽게 키워낸 저 명이나물 정말 명이나물 가치가 확 올라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요. 나무와 풀 그리고 바람과 햇살이 이렇게 어우러진 네. 아름다운 숲속에서 두 분이 좀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러게요. 사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묘목도 심었는데 그거 다 네. 클 때까지 사실 네. 참 보기만 해도 힐링이죠. 맞습니다. 네. 근데 막걸리를 두 분이 이제 살짝 드시는 모습도 나왔는데 네. 그거 보면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 명이나물 장아찌에 네. 삼겹살 아우. 탁 얹고 그 고추냉이 조금 딱 얹어서 이렇게 싸가지고 막걸리 한 잔 탁 마시고 이렇게 먹으면 아우 너무 좋은 것 정말 같은데. 맛있겠네요. 명이나물뿐만이 아니고요. 시장에 가면 요즘에 그 제철 맞은 봄나물들 많이 있잖아요. 네. 예. 그거 좀 그렇게 또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이 계절의 변화를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전통시장이 그럼요, 아닐까 네. 싶은데요. 충북 청주에는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살맛 나는 전통시장 이야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청주 사람들의 애환이 담겨있는 육거리 시장. 100년의 역사를 지닌 전통 장터입니다. 지금 분위기도 좋고 많이 좋아지고 사람들도 많이 와요. 육거리는 나의 마음의 고향이나 같아요. 코로나19가 앗아간 봄을 다시 되찾으려는 육거리 시장 사람들의 살맛나는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청주의 10경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육거리 시장. 언제나 훈훈한 인심이 펼쳐지는 청주의 명물장터인데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시장 사람들의 소박한 꿈이 연그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좀 많이 좋아지겠어요. 손님들이 많이 와야 돼요. 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처음보다는 많이 낮았어요. 처음에는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는 손님들이 진짜 고기 가기 더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마스크도 꼭 착용하고 오시고 네, 많이 좋아졌어요. 뭐 옛날처럼 똑같이 올 것 같아요. 얼마나 팔 거예요, 오늘? 오늘 많이 팔아야죠. 불경기 때도 또 지금의 코로나 사태에도 육거리 시장은 늘 그 자리에서
100년의 세월을 우리 삶과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은 조선 말기에 자연스럽게 무심천변 옆에 우시장이 있고 농기계가 있고 자연 현상적으로 생겼다고 해요. 육거리라는 것은 6갈래가 길이 있다 해서 육거리 시장이고요. 예전에는 이제 돌다리라고 해서 거기를 건너서 장을 보고 장을 다니고 했던 곳이에요. 파릇파릇한 봄 채소들이 손님 맞을 채비를 하고 있는데요. 10년을 하루같이 육거리 시장에서 노점을 열어온 상인의 목소리가 활기찹니다. 내가 한 1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계속 이 자리에서만 14년 동안 장사를 했어요. 상인들 사이에선 육거리 시장의 비타민으로 통하는 박원자 씨. 언제나 싱글벙글, 입담도 좋고 친절히 몸에 배어 있어 단골 손님도 아주 많다는군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여기는 나의 마음의 고향이나 같아요. 여기는 내가 여기서 한 14년 동안 장사를 했는데 이곳에 나오면 첫째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있지만은 이 주위 사람들이 친동기간보다 더 친하게 지내고 또 사람 오가는 사람들 또 맞이하고 그럴 때마다 항상 기쁘고 편해요. 생계를 위한 일터지만 사람 사는 정까지 듬뿍 나눠주는 박원자 씨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번엔 봄이 되면 손님들의 발길이 부쩍 늘어나는 모종 가게로 가봅니다. 오문길 사장님은 육거리 시장에서 태어나 지금껏 살고 있는 터줏대감인데요. 사장님, 요즘 뭐가 잘 나가나요? 요새 이제 아파트나 이런 베란다에서 키울 수 있는 것은 저 상추 종류인데 상추 중에서도 그 꽃상추나 담배상추, 뭐 쑥갓 이렇게 키우면 재밌게 키울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괜찮아. 좋아. 부모님 때부터 온갖 풍상을 함께 겪어온 육거리 시장인 만큼 상인들에 대한 애정도 깊습니다.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힘만 내시면 코로나 금방 물러날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삶이 힘겨울 때 시장에 나가보라고 하죠. 치열하게 살아가는 상인들을 보면 힘이 절로 생긴다는 말이죠. 육거리 시장도 그런 곳입니다. 인심도 후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은 배울 게 많고 정서적으로다가 도움되는 게 많아서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넓어서 없는 게 없고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일하고 있어서 가게가 시장이 활기차고 모든 물건이 다 싱싱해요. 덤을 항상 넉넉히 주기 때문에 손님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늘 사람들로 북적여 고독할 틈이 없었던 육거리 시장. 코로나19 사태는 시장 상인들에게도 타격이 컸는데요. 함께 뭉치면 못할 게 없죠. 사람들이 찾아오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희 시장이 안전하고 또 저 먹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방역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우리 고객들에 대해서 코로나로부터 절대 안전하다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고객 좀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 시장에 많은 활성화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구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 바로 풍성한 먹거리 아니겠어요? 육거리 시장 먹자골목에 가면 이 집 만두와 도넛 맛을 꼭 보고 온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입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는 가게입니다. 만두도 사고 꽈배기도 사고 도넛도 사러 와요. 볼일 보다 보니까 이 만두집이 하도 유명하고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뭐 사서 먹을수록 더 맛있고 또 다 먹고 나면 또 오고 싶고 뭐 그렇습니다. 40년을 하루같이 변함없는 손맛으로 손님들의 입맛을 만족시키고 있는데요. 정성은 기본, 거기다 이 집만의 자부심 강한 비법이 있더군요. 좋은 재를 쓰고 꼭 저울에다 달아서 하거든요. 그게 맛이 변함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전국에서 육거리 시장이 종합시장이 찾아오는 시장이라 저희 집에 들러서 가시는 게 꼭 필수라고 그래요. 손님들 말씀이. 지역을 넘어 전국에까지 단골이 퍼져 있을 만큼 소문 제대로 난 만두집. 앞으로도 육거리 시장의 자랑으로 남아주길 응원합니다. 전국에서도 시설 깨끗하고 인심 넉넉하기로 소문난 육거리 시장. 이번엔 오래 묵어 더 유명한 설렁탕집을 찾았습니다.
예전부터 그 음식 여기 이쪽에 와서 먹어봐 본 그 음식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수십 년 동안 시장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왔다는 맛집. 과거 새벽장을 보러 나온 장꾼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녹여주던 추억의 그 맛을 지금도 이어오고 있다는군요. 67년부터 저희 부모님이 시작을 하셔서 꾸준히 맛과 영양과 정성을 다해서 고객분들을 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해온 것 같습니다. 54년 동안. 그리고 지금 그걸 기본으로 해서 음식을 꾸준히 계속 연구 개발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고객분들을 잃지 않고 꾸준히 장사하는 데 전념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물림 식당으로도 유명하지만 설렁탕과 수육이라는 간단한 메뉴로도 단골들한테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오래된 뚝배기에 한가득 나온 설렁탕, 맛이 정말 궁금합니다. 구수한 맛이 여전한 맛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아서 항상 좀 기운이 없다든가 힘을 좀 얻고자 할 때는 이쪽으로 많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첫째로 이제 오래 먹어도 질리지 않고 자주 먹어도 질리지 않고 그래서 종종 이용하는 편입니다.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가마솥을 최고의 가보로 여긴다는 사장님. 오늘도 진한 국물 맛 우려내며 육거리 시장의 대표 맛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즐겁게 사가실 수 있는 육거리 시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찾아주셔서 많이 물건 좋은 거 싸게 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여행해 주십시오. 고단한 생활 속에서도 사람 내음 물씬 풍기는 육거리 시장. 수십 년 동안 한자리를 지키며 한결같은 맛과 인심을 나눠주는 육거리 시장의 봄 속으로 구경 한번 와보세요. 장터지만 있을 건 있고 없을 건 없고. 네. 가고 싶네요. 전통시장인데 이제 청주의 100년 역사의 육거리 시장을 만나봤잖아요. 네. 뭐 우리 대전 지역, 충남 지역의 세종 지역에도 이 전통시장은 쭉 있어요. 네. 전통시장의 매력이 있는데 일단 뭐 인심이 있다 보니까 덤도 참 네. 많고 그리고 없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아까 먹거리 나오니까 그냥 침이 뭐가 이렇게 먹고 싶었어요? 저는 먼저 시작은 그 빨간 떡볶이를 시작으로 해서 또 다음 코너는 설탕 듬뿍 묻힌 그 꽈배기며 그러게요. 또 찹쌀 도너츠까지 맞습니다. 맛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정말 먹거리도 풍성하고 네. 그다음에 사람 정 인심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덤이 있다라는 네. 거잖아요. 뭐 전통시장 가서 꽈배기 몇 개 사면 하나씩 더 주시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하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좀 발길이 좀 뜸해졌다고 하는데 네. 뭐 지금 뭐 나름대로 소독제도 다 갖다 비치해 놓았고 네. 방역도 잘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는 살짝 좀 거리 좀 두시고 예, 전통시장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리고 또 봄철에는 또 나른하게 충곤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네네.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특히 이런 봄나물들이 아까 파랗게 나와 있잖아요.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활력을 준다고 하니까 아까 전통시장의 봄나물 너무 먹음직스럽게 많이 팔더라고요. 구매 많이 하셔서 가족들 건강까지 맞습니다.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상인들 미소도 좀 띌 수 있게 네.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어제보다 바람은 좀 잦아들었지만 오늘도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의 기온 9.3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한데요. 반면 한낮에는 15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하지만 이 공기 자체가 차고 또 바람도 완전히 잦아든 건 아니기 때문에 따뜻한 옷차림하고 다니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건조합니다.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우리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한편 황사 먼지는 모두 물러가서 오늘 공기질 걱정은 없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의 양이 많겠고요.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내십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천안 15도, 세종 15도, 금산 14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은 13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파도는 앞바다에서 1.5m, 먼바다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고요. 내일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주말에는 꽃샘추위가 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우리 아침 가족 여러분들. 저희 방송 보시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참여하고 싶은 얘기들 있으시면 저희와 함께 소통창이 열려 있으니까요. 네.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가 온라인 패션쇼 네. 올봄 우리 집 유행 패션은 이었습니다. 궁금해요.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네, 유치한 예전 개그 궁금해요. 500원 궁금함인데 정말 궁금합니다. 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3343. 올봄 우리 작은 딸 집코 패션입니다. 우와. 어린이집이 휴원해서 매일 집에만 있다 보니 편한 옷만 찾네요. 이것저것 두른 모습이 흡사 동네 반일 가는 것 같죠? 어머, 너무 귀엽네요. 아, 패션쇼 제대로 하네요. 와. 어린이집인데 유치원 못 간 친구들은 원복 집에서 계속 입고 있대요. 아, 가고 싶어서? 어머, 어떡해. 아, 근데 우리 아이 패션인데 네. 어디 저게 동네 반일 가는 패션입니까? 그럼요. 뭔가 좀 힙한 느낌도 나고요. 그러니까 워킹만 배우면 될 것 같은데. 네. 양말을 안 신었네요. 너무 귀엽습니다. 네, 0656번님. 우리 아들은 도깨비로 변신했답니다. 뿔이 달린 특이한 모자 귀엽죠? 올봄 마스크와 모자 하나로 패션 완성했어요. 오. 그러게요. 마스크는 이제 우리 모두가 쓰는 마스크인데 네. 마스크를 쓰고 났을 때 저렇게 모자 쓰면 패션의 완성은 마지막에 네. 액세서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모자 남자. 특이하네요. 근데 뿔 달려 있는데 네. 뿔이 뭐 찔리진 않겠죠? 네. 도깨비 한간에 참 유행했던 드라마인데 네. 우리 아들 아주 멋스럽어요. 눈빛이 상남자네. 그러니까요. 좋아요. 네. 1369번님. 와. 오늘 제 패션이 바로 트렌치 코트의 청청. 오. 제대로. 10년 전부터 입던 청바지에 5년 전에 사두었던 데님 셔츠를 오랜만에 꺼내봤어요. 올봄 유행 색상의 클래식 블루라는데 맞아요. 마음껏 청청 패션 입고 다녀야 되겠다고. 와. 그러니까 저분은 네. 10년 전 거, 5년 전 거를 조금 리폼해서 입는 거잖아요. 네. 야, 이게 진정한 패셔니스트네. 네, 제대로 다 유행을 챙기셨네요. 아까 자세 보셨어요? 사진 찍은 자세? 네, 아주 패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멋져요. 너무 좋으네요. 잘 어울리십니다. 0795번님, 집에만 거의 있다 보니 역시 편한 실내복이 우리가 원한 사진. 네. 최고네요. 네. 허리 부분이 고무줄로 되어 있어서 입고 벗기가 정말 편하답니다. 그러게요. 원래 저 기저귀 못된 친구들 옷은 네. 기저귀 바지가 저 고무줄 바지가 좋은데 네. 저렇게 아이들 옷들이 올해 좀 많이 팔렸다고 그래요. 왜냐면 집에서 자꾸 저렇게만 입으니까. 네. 편해 보이고 좋은데요? 내복인데 스타일이 좀 괜찮은 내복 같은. 네, 색감도 좋고요. 그러게요. 근데 표정 봐요, 저 친구. 개구진 표정. 네. 아유, 얼른 나가서 뛰어놀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고무줄 바지 패션 봤고요. 어머! 8144번님. 우리 막내 캥거루 패션 어떤가요? 어머. 정말 귀엽죠? 집에서 매일매일 입고 낮에는 뒹굴뒹굴 밤에는 이불처럼 따뜻하게 잘 수 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입는 옷이라는 네. 얘기잖아요. 저게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쉬하러 갈 때가 힘들어요. 어머. 그렇죠. 앞에 주머니도 있네요? 그러니까 캥거루니까. 네. 또 소재도 굉장히 부드러워서 따뜻할 것 같고요. 하나로 질릴 것 같으니까 네. 뭐 기린이나 뭐 커플소 같은 거 하나 새로 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이쿠. 와, 7814번님. 패션하면 우리 자매와 제 딸들이죠. 2020년을 격하게 반기는 모습입니다. 네. 고무줄 바지를 배꼽 위까지 끌어올린 철없는 엄마와 친구 같은 이모입니다. 네. 아이들과 함께하는 멋지고 행복한 시간인데요. 누가 엄마일까요? 와, 어려운데요? 엄마가 제일 왼쪽? 못 찾겠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동생, 여동생, 이모 네. 그리고 이제 자매들 둘이라는 얘기잖아요. 어머. 야, 저 가족은 부럽네요. 그러니까 뒷모습만 보면 다 친구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렇게 네.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 올해는 청바지에 빠졌어요. 청바지를 입으면 조금이라도 젊어지는 것 같아요. 쭉쭉 늘어난 오래간만에 들어봅니다. 스판. 네. 편하기도 하다고 7658번님인데 네. 그러게 청바지가 정말 오래 입을 수도 있고요. 네. 젊어 보이잖아요. 그럼요. 젊음의 패션인데 네. 요즘에는 연세 드신 분도 많이 입으니까. 네. 네. 7378번님, 친정엄마가 70년대 검정 교복을 입고 다니던 그 시절, 그때 유행하던 배기 바지가 다시 돌아왔네요. 그러게. 바지통이 넓어서 남자 한복 같지만 엄청 편하답니다. 맞아요. 네. 야, 이게 저 패션들을 쭉 봤는데 네. 요거는 좀 연장해서 뭐 가끔 저희들이 이제 저 방송 패션쇼 좀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시리즈로 보면 네.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사진 중에 선정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멋진 패션 사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내일 아침 문화나들이에서는 충남 아산의 문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산의 관광지에서 문화예술가를 소개하는 영상을 릴레이 형식으로 제작했다는데요. 띄엄띄엄 문화예술 공연 내일 함께 만나보시죠. 자, 내일 건강톡톡에서는 효율적인 건강 검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우리나라 성인은 2년에 한 번씩 예, 국가 무료 검진을 받잖아요. 네. 건강 검진을. 근데 이거 못 받는 분들이 가끔 계시다는데 네.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또 코로나19의 여파로 건강검진 미루시는 분도 계시다고 그러게. 하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 또 효율적으로 건강검진 받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이 좋다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린다는 거 네. 참고해 주시고요. 날씨가 좀 추워졌다고는 하는데 네. 뭐 또 이겨내야 되겠죠. 건강하게 하루 보내시고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